우선 첫 번째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 근데 그 공부 습관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학습지나 문제지 같은 거를 좀 꾸준히 푸는 좀 그런 거를 공부 습관이라고 많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 먼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립하자고 그 반문하는 게 공부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크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좁은 의미의 공부, 문제집 푸는 공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공부를 공부라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의 공부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익히는 거,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늘리거나 뭐 그러는 모든 총체적인 활동이 이제 공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뭐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 같은 거 같이 친구들하고 배우면서 뭐 새로운 동작 같은 걸 배운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어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또 뭐 인사하고 또 그 다른 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요청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소통의 어떤 공부잖아요. 폭넓은 공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그런 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문제집 푸는 그 좁은 공부만 한정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걸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공부 그릇이 있는 아이들, 공부머리가 되는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조금 쉽게 해내고 빨리 뭐 문제집 같은 거, 학습지 같은 거 풀려고 그래도 엄마 알았어 그러면 해서 뭐 쓱싹쓱싹 다 풀고 나서 나 이제 다 했으니까 나가서 축구해도 되지? 아니면 뭐 종이접기 해도 되지? 뭐 해도 되지? 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고 나 이거 다 했으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책 더 봐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공부 역량이 작은 아이들한테 그거를 과부하하게 이제 끌었다가 대부분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가면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는 그런 식의 이제 끌어주는 공부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국제학교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성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는 뭐 운동을 잘하는 거다. 뭐 각자가 다 잘하는 거 하나, 강점 지능 하나 두 개를 더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면서 뭐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중학교 환경부터가 내리 시험을 보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뭔가 인지적으로 공부 그릇이 크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 그 수업 시간이 즐겁지도 않고 학교 가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빠지고 뭐 화장으로 빠지고 아이돌 쫓아다니고 이런 중독적인 어떤 성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공부에 대한 정의를 우선 다시 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그런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엉덩이 붙이고 문제집 푸는 공부라고 한다고 하면 잘하는 애들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봐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공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길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그 그릇이 크지 않은 아이들은 탈이 난다.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요즘에 이제 사라진 게 뭐 초등학교 때는 잘 못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들이 막 강화가 되는 거. 거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제집 풀고 뭔가 학원을 보내고 막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지금 대학을 가는 거고 그거 안 했던 애들은 다 무너지잖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어렸을 때 지금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웬만하면 다 문제집 풀리고 인지 공부를 다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늦게 치고 나갈 아이들이 너무 초기에 진을 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싹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은 가만히 좀 지켜봐 두면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아니면 좀 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영향들이 대기만성형으로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이렇게 미리 땡기다가 다 그냥 풀이 꺾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뒤에 치고 나온 아이도 없다 이런 결론이 또 거꾸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 공부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뭐 IQ 테스트 같은 거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기가 뭔가 활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똑바로 지금 앉는 아이들 있죠, 약간. 이게 허리가 무너져 있거나 이게 똑바로 앉는 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인지 공부나 엉덩이 붙이는 공부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약간 공머리가 있거나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눈을 맞추거든요. 아이 컨택이.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이게 좀 정서의 문제라든지 뭔가가 이게 지금 사실 무너져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몰입 능력을 보거든요. 이게 뭐 만드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그걸 몰두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부분이 이제 공부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활동 쪽으로도 발현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아이들은 그런 역량들, 공부 역량이나 재능 역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공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좀 무리하게 좀 했다가는 언젠가는 벽에 부딪힌다 라고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이걸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집 많이 풀어가지고 점수 높게 맞아서 사실은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답이 확 나오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의 그런 그 성적을 위한 그게 교육의 목표인지, 아니면 아이가 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좀 교육의 목표인지, 그거를 계속 좀 점검해 보면서 아이의 공부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그걸 그릇에 맞게 좀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